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연입니다. 자, 함수의 연속 두 번째 시간. 일단은 함수의 극한, 이따는 함수의 연속. 전부 다 뭐냐면 미분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한 이 3단원부터가 미분인데 미분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한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지난 시간에 좀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함수가 연속이란 말은 그냥 연결되어 있어. 물론 맞는 말인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읽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함수가 연속인지를 그려놓고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식이 나와 있어. 근데 그 식이 뭐 실제로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는데 요거를 절대값을 씌우거나 합성함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프를 더하거나 빼서 다시 말하면 새로운 그래프를 수식으로 만들었을 때 그 그래프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게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기본은 똑같아요. 정의가 뭡니까? 이게 이제 공부에 있어서 연역적인 방법과 귀납적인 방법이 있어. 연역적인 방법은 문제에서 정의 내지는 그 문제를 지배하는 큰 논리를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에 어떤 사례들이 등장하면은 여기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판정하는 방법이고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나 또는 수요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귀납적인 추론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이거야. 이럴 때는 얘가 성립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것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하는 과정들이 또 발견적 추론이라고 해서 등장을 하는데 미적분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연역적 추론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연속은 뭡니까? 함수값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극한값도 있습니다. 그 둘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똑같으면 연속, 셋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은 불연속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고 자, 여러분 교재 2-4번이 아주 중요한데요. 요 2-4번과 같은 함수가 제곱이 되거나 합성함수가 됐을 때 연속, 불연속을 판정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이외에도 뭐 절대값이라든지 그래프를 빼거나 더하는 형태의 연속, 불연속을 판정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폭넓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fx 나와 있는데 이 자체는 근데 그림이 눈에 보이잖아요. x가 4에서만 불연속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이 0에서부터 5 사이에서 이 gx가 불연속인 x값을 구하십시오 해가지고는 그냥 4가 불연속이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뭐 연속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판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자 보세요.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전부 다 확인해 봐야 돼요. 네. 봐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x가 4가 불연속인 거니까 x가 4일 때를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x가 4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판정하느냐? 4에 대한 좌극한, 4에 대한 우극한, 4에 대한 함수값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x가 3에서부터 5 사이에서는 fx의 제곱을 따라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3에서부터 5 사이는 fx 제곱을 따라가는 거니까 4나 4 플러스 4 마이너스 전부 다 요 카테고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4 마이너스일 때를 구하면은 4 마이너스는 0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곱하게 되면 0이 되는 거죠. 4 플러스일 때는요. 1로 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곱하게 되면 값은 2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딱 4일 때는 얼마야? 4,0을 지나기 때문에 제곱하면 또 0이 되어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지 않네? 따라서 x는 4에서 불연속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좋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왜냐면 이 함수 자체가 0에서부터 3까지밖에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여기는 또 3부터 5 사이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한마디로 3을 기준으로 왼쪽의 함수랑 오른쪽 함수가 달라요. 그러면은 어느 점에서 불연속이 있냐면 설사 여기서는 연속이고 여기서 연속이라 하더라도 이 경계면에서 연속일지 불연속일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뭘 확인해 봐야 돼요? 두 번째, x가 3일 때를 확인합니다. 뭐 정확한 수식으로 한번 쓸까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이 말에는 3 플러스로 갈 때요. 그때의 gx와 fx 아닙니다. gx와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로 갈 때의 gx와 같으면 이게 극한값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랑 g3이 똑같으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예, 연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다른 불연속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쓰기 너무 번거로우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줄여갖고 쓴 겁니다. 자, 해볼게요. G3이 뭐냐면 딱 3이 되는 순간 이 합성함수를 따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x가 있으면 fx가 있으면 이게 f 합성함수 fx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완벽하게 3이 되면은 f3이 얼마냐면은 문제에서 정확하게 2가 되는 겁니다. 2. 이제 이 합성함수의 수학적 의미는 f 합성함수 fx는 f 세모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세모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한마디로 지금 세모가 2일 때 f2가 얼마인지 여기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세모가 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f2가 봤던 이 값이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값은 4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3 플러스나 3 마이너스는 뭐가 되냐면 이 x가 3으로 갈 때 자, 3 마이너스는 3보다 작은 상태니까 위에 그래프를 따라갑니다. 반면에 3 플러스는요 아래 걸 따라가는 겁니다. 왜? 이거 3보다 클 때는 이 아래 걸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부터 될까요? 이거? 자, 3보다 클 때는 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3보다 클 때는 어떤 함수 되면 2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3보다 클 때는 f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곱하는 게 gx니까 이게 얼마 되는 겁니까? 네,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선생님 4 마이너스인데요. 극하는 4예요. 극하는 4. 4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3 마이너스일 때는 이 위에 걸 따라가는 거죠. 네, 그럼 3 마이너스 값이 얼마로 가는 겁니까? 3 마이너스 때는 2 플러스로 가는 겁니다. 그럼 요게 2 플러스가 될 때는 얘가 얼마가 될지 보는 겁니다. 근데 2 플러스일 때는 그렇죠. 이 값이 4 마이너스가 돼서 4로 가기 때문에 역시 값도 4가 돼서 4, 4, 4 똑같네. 따라서 이 값은 x가 3일 때는 연속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4 이렇게 쓰면은 또 안 돼요. 4일 때는 불연속인 건 맞는데 3일 때 연속인 건 맞는데 또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함수는 더하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걸로 나눈 경우는 연속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3에서부터 5 사이에는 제곱을 따르기 때문에 fx 곱하기 fx 아닙니까? 그러니까 3에서부터 5 사이에는 4만 제외하고는 다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3에서부터 5 사이는 싹 다 연속이야. 4에서만 불연속이고. 그러면 3에서 문제가 없는데 1에서부터 3, 0에서부터 3 사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하여튼 이해되겠죠 지금이? x가 3일 때는 연속되는 거 알겠지? 자, 0에서부터 3일 때까지는 뭐가 문제냐면은 요 위 합성함수를 따르는 거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x가 fx가 되고 이 값이 f 합성함수 fx가 되는데 봐봐요. 요거를 세모라고 놓게 되면은 얘가 세모가 되면은 f 세모가 불연속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x가 3이거나 아까 4가 되면 불연속이 되는 가능성이 있는 걸 확인했잖아 지금. 근데 이게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f 세모 아닙니까? 그래서 세모가 얼마가 되면 불연속이 될 수 있어요? 이 세모가 아니 fx가 4일 때 불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모가 4가 되면은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fx가 x4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f세모에서 세모가 4일 때가 불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fx의 값이 4가 될 때가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x가 얼마일 때요? 이게 2,4를 지나기 때문에 x가 2일 때 또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 값은 2 플러스랑 2 마이너스랑 그다음에 2일 때 요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합성함수 연속입니다. 합성함수 극한은 2 플러스 2 마이너스 확인했죠? 합성함수 연속은 2 플러스 2 마이너스 1일 때까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2 플러스일 때는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가는 거니까 4보다 작은 쪽 4 마이너스가 됩니다. 2 마이너스도요. 이렇게 가는 거니까 4보다 작은 쪽이니까 4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 딱 2가 되는 순간에는 이 값이 딱 4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또 함수 f에 의해서 보내는 거죠. 4 마이너스일 때는 얼마가 되는 거면 4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가는 거니까 0이 되고요. 또 4 마이너스니까 0이 되고요. 또 완전히 4일 때 얼마입니까? 또 0이 되어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전부 다 0, 0, 0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불연속이 될 가능성은 있었지만 이 그래프는 x는 3에서 역시 연속이 돼서 정답은 x는 4에서만 불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처음 하면 되게 어색해요. 단계도 많고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그래프가 구간을 나눠서 얼마보다 클 때는 요 함수를 따르고 얼마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를 따르면은 그 딱 경계가 되는 구간에서 연속 불연속을 반드시 판정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함수가 불연속인 부분도 역시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요 값이 4가 되면은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 값이 뒤에 가서는 x좌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연속 불연속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연습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따져서 구하는 과정을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번 단원의 마지막 이론이 되겠습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와 사이값의 정리. 자, 지금 했던 이제 앞으로 할 두 가지 요 정리는요. 특히나 이 사이값 정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좀 어색하고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막 현학적인 식보다는 좀 직관적인 느낌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이걸 먼저 이해해 봅시다. 우선은 최대 최소 정리나 사이값 정리는 전부 다 함수가 연속인 경우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최대 최소 정리는 쉬우니까 읽어볼게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이 무슨 말이야? a 이상 b 이하, 양 끝이 포함되죠. 연속이면, 그러니까 함수가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다. 이거 너 정말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뭐 이런 거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이렇게.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갖습니다.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이렇게. 알겠습니까?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갖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생각. 선생님,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면 안 됩니까? 열린 구간에서 연속인 거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함수가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자, 요때는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요때가 최대값입니까? 아니죠. 이 그래프는 이 값을 갖질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값에서 이 y좌표가 4라고 치면은 4보다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4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대값은 4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최대값을 3.99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최대값은 값이니까 y좌표를 써야 되면 그래서 열린 구간이 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닫힌 구간이 돼야 되는 이유, 양 끝점이 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최대 최소의 정리가 성립하면은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다음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어진 범위의 양 끝값. 그러니까 요 끝값이나 요 끝값이 최대값의 최소값입니다. 또는 요걸 뒤에 가서 배우는데 아직 안 배웠어요. 3단원부터 배웁니다. 극값이 바로 답입니다. 극값. 극값이 뭐냐면은 4단원에 나오나? 5단원에 나오나? 이 그래프가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부분 보입니까? 이렇게 골짜기 또는 봉우리. 예. 요걸 왜 극값이라고 부르거든요. 아직 안 배웠어요.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Coming soon. 그래서 이 극값이나 양 끝값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입니다. 요거 이제 뒤에 가서 어차피 배울 거니까 간단하게 교재 한 켠에다 정리해 놓도록 하시고, 다시 말하면 최대값, 최소값은 언제 있다? 닫힌 구간의 연속이면 있다. 열린 구간 안 된다. 열린 구간 항상 안 됩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열린 구간이지만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명제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닫힌 구간이 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이 있다가 명제야. 그 말은 열린 구간이면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또 무조건 된다도 아니고 열린 구간에서는 모른다는 거야. 열린 구간의 연속인 경우는 최대값, 최소값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또 불연속이면 최대값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겁니다. 아니 불연속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이렇게 됐으면은 불연속이지만 이 그래프는 최대값, 최소값이 있는 겁니다. 네. 자, 일단 요거는 이해하겠습니까? 요건 아마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 뭐 사이의 어떤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두 함수 값이 다르면 fa랑 fb 사이의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fc는 k가 되는 c가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이 수학자가 될 게 아니잖아. 수학자가 되려고 꿈을 꾸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어쨌든 현재 고등학교 교육 과정까지는 여러분이 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현학적으로 수학적인 엄밀성을 따져서 공부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나오면은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다가 써먹을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과정 가면은 이걸 이제 수학적 엄밀성에 의해서 정확하게 뭐 증명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현재 공부할 때는 이런 식을 뭐 외우는 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 말을 갖다 한번 봐보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그래프가. 그리고 이 FA랑 FB 함수값이 다르면 그리고 그 사이에 임의의 실수 K가 있어요. K라고 하는 값이. 요 사이에 이 FB랑 FA 사이에 K가 있으면은 질문이 FC는 K가 되는 요 C 값이 문제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말인데 이거를 쌤이 좀 이해를 제대로 시켜줄게요. 이거 학생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 들어보세요. 자, 일단 그래프가 연속이야. 이 말이 무슨 말 연속인데 어떤 짝대기가 하나가 있어요. Y는 K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X축의 평행한 직선. 그리고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래 점을 하나 지나요. 어떤 그래프가 이 아래 점을 하나 지나고 이 Y는 K라는 걸 통해서 위의 점을 하나 지납니다. 또는 뭐 순서는 바뀔 수도 있어요. 하여튼 아래 점 하나 지나고 위의 점 하나 지납니다. 이걸 방금 이 정석 교재 표현에는 FA랑 FB 사이에 어떤 숫자 K가 있다는 말인데 어쨌든 그냥 숫자 K가 먼저 있고 Y는 K라는 직선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점 하나 지나고 위에 점 하나 지나고 그래프가 연속이 되면은 그래프가 어쩔 수밖에 없습니까? 뭐 아래쪽 이렇게 어쨌든 연속이니까 언젠가 결국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또는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찌됐건 아래 하나 지나고 위에 하나 지나고 연속이면 반드시 이 직선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어떤 직선에 대해서 아래 하나 지나고 위에 하나 지나면 반드시 그 사이를 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직선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직선하고 만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하얀색 곡선이 y는 fx예요. 그럼 우리가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로부터 y는 fx랑 y는 k를 연립하게 되면 한마디로 fx는 k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근데 요 두 함수를 연립하게 되면 fx는 k라고 하는 게 되는데 그때 요 x가 갖고 있는 수학적 의미가 뭐냐면은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문제에서 c라고 넣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fx는 k, 다시 말하면 fc는 k가 되는 c가 반드시 이 양 끝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는 말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입니다. 다시 정리. 짝대기가 하나 있어요. 위에 점 하나 지나, 아래 점 하나 지나. 그 다음에 연속이 되면 반드시 그 사이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만나는 점을 우리가 x를 c라고 넣는 겁니다.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경우 많이 나냐면 이게 x축인 경우 많이 나요. x축.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자 a하고 b 사이에서 a일 때는 함수값이 음수야. 이게 fa야. b일 때는 함수값이 양수야.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요렇게 이 값을 c라고 나면은 a하고 b 사이에 반드시 fx가 0이 되는 이 방정식에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fx는 0이 되는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겁니다. fx가 0이 된다는 말은 x축과 만나는 점이 적어도 하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 근이 있냐 없냐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어떤 짝대기에 대해서 위 하나 있고 아래 하나 있으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건 조심할 게 뭐냐면은 선생님 그러면요 어떤 짝대기에 대해서 y는 k에 대해서 위 하나 있고 위 하나 있으면 항상 근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근이 없지. 그냥 이게 이렇게 있으면 또 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에 하나 지나고 아래 하나 지나고 연속이면 무조건 근이 적어도 하나 있는 거야. 그러나 그 나머지 상황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멋진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 점 아래 하나 지나고 위에 하나 지나는데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 근이 있다고 했는데 이 그래프가 만약에 여기서 요런 식으로 지나면 A하고 B 사이에 근이 있는 게 아닌데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가 아니죠. 함수는 무조건 X좌표 하나에 Y좌표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X좌표 하나에 Y가 두 개 있는 거잖아. 안 되는 겁니다.
아, 쌤, 이렇게 되면 안 됩니까? 이거 직선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함수가 아니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무조건 x좌표 하나, y좌표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방정식의 근이 있냐 없냐를 확인할 때 이 사이값 정리를 주로 쓰니까 이걸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열린 마음으로 한번 봐보세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돼야 돼요. 연속이에요, 연속. 양끝점 포함해서 연속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두 함수 값이 다르면 이 사이에 어떤 k가 끼어 있어요. y는 k라는 직선이 이 fb랑 fa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적어도 하나 만납니다. 그럼 그 만나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fc는 k. 이 방정식 y는 fx랑 y는 k의 교점이 되기 때문에 fc는 k를 만족하는 게 열린 구간, 무슨 말이야? 요 사이에 있는 거야. 당연히 양 끝에서 만나는 건 아니겠죠. 그 사이에 반드시 적어도 하나 있다는 말은 하나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반드시 있다는 뜻입니다.